네, 안녕하십니까. 2주차 3차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O형피는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할 수 있다. 그래서 착한 피다. 뭐 이렇게 외우거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Rh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O형은 만능 공혈자인가? 너무 멋있게 말했나요? 하여튼 O형은 어느 혈액형에게나 다 줄 수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O형은 누구에게나 다 수혈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잘못 가르쳐 줬죠? 왜 아닌가를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혈액형을 일단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이 ABO하고 RH뿐인데 그 이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죠? 얼마나 많은 혈액형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다 적혀 있지 않은 또 나머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ABO 타입 제일 유명하죠? RH 타입이라고 리수스 몽키의 그것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RH 플러스 마이너스, 또 MNS 타입, P 타입, 루서런, 루이스 캐럴, 더피, I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ABO하고 RH만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가운데 컬럼을 보시면 엔티젠, 항원이 있고 오른쪽 컬럼에는 엔티바디, 항체가 적혀 있습니다. 항체와 항원을 이용해서 우리는 혈액형을 분류하고 있지요. 이런 혈액형이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모든 사람이 다 O형이나 A형이나 B형이고 아래에 있는 혈액형 다 없이 하나의 형태였다면 수혈을 하는데 굉장히 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O형에 모두 다 RH 플러스에 MNSP, 루서란 모두 다 일정한 딱 하나의 종류로, 다시 말하면 전 인류가 같은 혈액형이었다면 수혈하는데 정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환자가 굉장히 큰 덕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는 자연이 이렇게 선택한 데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A형이 3분의 1, B형이 3분의 1, O형이 3분의 1, 그리고 AB형은 뭐 굳이 AB, O형이 각각 30% 정도, AB형을 10% 정도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혈액형이 존재하는 셈이죠.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외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남미로 한번 가보실까요? 남미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남미의 과테말라에 가서 혈액형 검사를 해보면, 지금처럼 ABO 타입 검사를 해보면 O형이 95%입니다. 못 믿으시겠죠? O형이 95%. 이렇게 O형이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는 남미나 북미에 있는 원주민들, 남미는 100%에 가까운 나라가 꽤 됩니다. 제가 그냥 과테말라라는 걸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O형으로 되어 있지요. 특이하죠? 나라마다, 대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역사학자와 진화생물학자들이 결론을 낸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은 지금도 상당 퍼센트가 높지만 예전에 다른 대륙에서 온 사람이 없었을 때 정말 순수한 원주민들만 있을 때는 거의 100% O형이었답니다. 잉카 제국에 있는 마야 문명을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남미의 원주민들은 거의 모두 O형이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O형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특정 질환에 노출되어 단박에 다 멸종했을 가능성을 사실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으셨나요?
모든 사람이 같은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한 환경에 대처했을 때, 노출되었을 때 멸종할 가능성이 있어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이런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챕터, 생식이나 여러 가지의 챕터에서 이런 생명체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의 한 끝에 지금 말씀드리는 혈액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ABO 타입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인자형의 경우에는 A형일 때는 AA, AO, 그리고 B형일 때는 BB, BO로 되어 있죠. 그리고 AB형일 때는 AB뿐이고 그 다음에 O는 O로 되어 있습니다. A형의 경우에는 적혈구막에 항원을 가지고 있어요. A라고 그러는 항원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B형의 경우에는 B라고 그러는 항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AB형은 둘 다 가지고 있지만 O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원을 적혈구막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올까요? 혈장에 있는 혈청입니다. 혈장에 있는 항체입니다. 항체의 경우에는 자기와 같지 않은, 다시 말하면 A의 경우에는 NTB라고 그러는 B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O형의 경우에는 NTA, NTB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혈장에 있는 항체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A형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적혈구막에 항원을 가지고 있고 혈장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겠죠. 여러 가지 먹고 있는 음식 중에 B와 같은 형태를, 구조를 가진 놈을 먹게 돼요. 섭취하는 순간 A형은 그 B를 흡수하고 나서 얘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TB라고 하는 항체를 만들게 되죠. B형 똑같습니다. B는 아군이고 A형은 적군이니까 NTA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는 없고 태어난 다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AB형의 경우에는 만들 필요가 없죠. 다 아군이라고 생각하니까 만들 필요가 없고, O형은 A도 B도 다 적군입니다. 다 따로따로 NTA, NTB를 장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나서 일정 기간 후에 항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A형끼리 결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 쉽죠. 그러나 혹 예전에 배우셨던 걸 놓치셨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인수분해 하듯 해본 것입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저렇게 결혼했을 때, 또 A형과 B형의 결혼을 한번 볼까요? 엄마가 이렇고 아빠가 이렇다 할 경우에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B형이라면 경우의 수를 다 해보면 아이가 A형, B형이 결혼할 때는 온갖 형이 다 나올 수 있죠. AB형, B형, A형, O형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다양한 형태의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부의 조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A형 혈액을 한번 보시죠. A형 혈액에 보면 적혈구막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항원이 드글드글 붙어 있습니다. 항원이 저렇게 붙어 있는 셈이죠. 근데 항체는 이제 태어나서 당연히 A형이니까 NTB를 만들겠죠. 혈장에 이 정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항원은 적혈구가 굉장히 많고 그 적혈구막에 굉장히 많은 양이 짧게 존재하는 반면 항체는 혈장에 있는데 드문드문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O형을 들어가 볼까요? O형 혈액은 항원은 적혈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NTA가 있고 뭐 NTB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나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A형과 B형의 혈액, 다시 말하면 적혈구와 혈장을 갖고 지금서부터 O형은 만능 공혈장인가, O형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진짜 혈액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A형의 피를 넣어놨고 오른쪽 통에 O형의 피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되는 것만, 어떤 형태만 된다고 알고 계시냐면 오른쪽에 있는 O형 혈액을 왼쪽에다 부으면 된다고 알고 계세요. 괜찮다고. 다시 말하면 O형 피를 A형에다가 수혈해 주는 건 괜찮다고 알고 계십니다. 다시 A형 피를 O형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자, 이제 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보 그대로 이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A형 통, 다시 말하면 왼쪽에 있는 통에 피를 O형한테 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되지 않는다는 상황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적혈구막에 있는 A와 O형 통에 있는 NTA가 서로 결합하여 응집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된다고 그랬던 실험을 시작할까요? O형 피를 A형한테 넣는 것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 통을 들어서 왼쪽 통에다 붓겠습니다.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했던 붓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왼쪽 통을 들어서 오른쪽에다 붓는 거나 오른쪽 통의 것을 들어 왼쪽에 붓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은 왜 잘못 알고 계시죠? 좀 기분 나쁘신가요? 속는 것 같은가요? 큰 제3의 통을 만들까요? 동시에 양쪽 통에 피를 한번 부어볼까요? 세 실험 모두 다 똑같이 지금 A형의 항원이라고 하는 적혈구막에 있는 A가 O형에 있는 NTA와 결합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형태 중에 하나만 된다고 그렇게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O형이 A형이나 B형, AB형에게 들어가면 실제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여지가 있어요. 항원은 굉장히 적혈구막에 다닥다닥 있어서 많은 반면 항체, NTA라는 것은 드문 있습니다. 전체 혈액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소량을 수혈한다고 해볼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O형의 피를 소량, 뭐 제가 200ml라고 그냥 적어놨습니다만 하여튼 적은 양을 수혈을 하면 지금 보통 70kg 남자의 경우 자기의 혈액 양이 한 7% 되기에 계산해 보면 70kg의 남자라면 5리터 정도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출혈된 다음에 지금 O형의 피를 수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O형에 있는 피 속에 적혈구막에는 항원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체, 혈장에 있던 NTA라고 하는 항체는 지금 A형인 사람한테 들어가는 중입니다. 들어가면 워낙 양이 적고 소량이기에 NTA라고 하는 항체가 희석이 돼요. 결합하겠죠. 적혈구막에 있는 A와 결합을 하는데 희석됐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적혈구가 타격받는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따고 하나 맞는다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병원에서는 절대로 소량이라도 이런 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 뭐 정말 O형의 피 말고는 없고 정말 아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위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소량 200ml 정도를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옳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O형의 경우에는 O형에서 O형으로 가는 건 가능하겠죠? 이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혈액형으로부터 A형이나 B형, AB형으로부터 O형이 피를 받으면 들어올 때 적혈구막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원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니까 O형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형 피를 수혈받았다. 그러면
O형 출혈이 됐더라도 O형 몸속에는 항체가 드문드문 있더라도 워낙 많은 양이 있죠. 항체가 지금 들어오는 A형 피를 공격할 겁니다. 공격 정도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따라서 들어온 적혈구에 의해서 응집 반응에 의해 실제로는 그 사람은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정돈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거를 잘 이해하셨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다시 한번 검산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는 O형 환자가 다시 또 여기 출혈이 돼서 피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출혈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5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리터를 출혈을 통해서 실혈했습니다. 2.5리터의 피밖에 없죠. A형 피를 2.5리터 넣겠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죠? O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O형 혈액형의 사람이 2.5리터를 잃고 A형 피를 2.5리터를 있다. 위험합니다. 다시 반대로 해볼까요? A형의 환자가 2.5리터의 피를 잃어버렸습니다. 피를 2.5리터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O형 피를 2.5리터 넣었습니다. 될 것 같으신가요? 이것 안 됩니다. 조금 아까 있었던 상황하고 똑같이 이 통에서 이 통에 붙든 이 통에서 이 통으로 붙든 조금 아까 둘 다 안 된다고 생각하셨듯 둘 다 2.5리터씩 수혈한다면 받는 자가 O형이건 A형이건 관계없이 다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소량일 때만 지금 약간의 여지가 있어 A형이 수혈이 가능하다는 것, 다른 형의 혈액형에 가능하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집 반응을 볼까요? 도대체 이렇게 혈액형이 안 맞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적혈구가 원래는 따로따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항원이라는 A와 항체라고 하는 NTA가 결합을 하면 적혈구를 저렇게 닭꼬치 끼듯이 따다다다닥 하고 전부 다 막대사탕처럼 만들어버려요. 전부 다 붙어가지고 쭉 줄지어 가게 되지요. 적혈구가 실핏줄을 통과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굴욕적으로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꽈가지고 살짝 지나가는 형태로 시간을 얻어 산소 내리고 이산화탄소 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적혈구들이 닭꼬치처럼 쫙 붙어서 결국은 실핏줄을 통과할 때 꼭 쐐기 박히듯이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있는 장기들은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사실은 돌아가시게 되죠. 이게 뇌나 심장이면 그 세포는 그냥 죽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응집 반응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적혈구가 실핏줄을 통과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꽉 박히는 상황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응집 반응의 위험한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RH 혈액형과 수혈을 한번 또 볼까요? 거의 비슷한 ABO 타입과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조금 아까 ABO 타입을 잘 이해하셨으면 RH 타입도 거의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보면 A에 보니까 항원이 따라락 붙어 있네요. B에도 또 B라고 하는 항원이 적혈구막에 붙어 있죠. AB형하고 O형은 뭐 한쪽은 있고 둘 다 있고 하나는 없는 상태입니다. RH형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달팽이처럼 오른쪽 그림에 보면 동글동글하게 RH 항원이 딱 붙어 있는데요. 항원이 있는 RH 플러스형 아래쪽에 적혀 있죠. 항원이 없는 RH 마이너스형이 있는데 단 RH의 경우에는 항원이 있느냐 없느냐로 RH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류되고 항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ABO 타입의 경우에는 NTA, NTB 막 이런 게 태어나자마자 이제 생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RH의 경우에는 항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원이 있느냐 적혈구막에 없느냐에 따라 RH 플러스, RH 마이너스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ABO 타입, RH 타입 등등 뭐 MNSR, 아까 더피 I까지 굉장히 많은 혈액형들이 있으니 수혈을 하기 위해 모든 걸 다 검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수혈에 대비하게 됩니다. 수혈 검사를 한번 볼까요? 수혈 검사를 한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혈액 적혈구 혈장, 받는 혈액 적혈구 혈장, 각각 항원과 항체를 가지고 있겠죠. 이 둘을 분류해서
각각을 반응시켜 봅니다. 어떤 형태의 혈액형인지 우리는 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양쪽의 반응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혈의 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두 검사를 통과해야 수혈을 할 수 있다는,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시나요? 모든 병원에서 이렇게 수혈하기 전에 양쪽의 적혈구와 혈장을 분류하여 서로 크로스 매치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수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